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요즘 원엔 환율 대단히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100엔당 900원이 깨졌죠. 네, 깨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공포를 주고 이 공포를 주는 와중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네, 이 부분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이 그럼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나?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엔달러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죠. 네, 가만히 있습니다. 약간 올라가거나 가만히 있어요. 네. 자, 그럴 정도로 엔화가 약한데 원달러 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엔 환율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달러가 내려가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 선을 깨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쪽을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로 어려운데 근데 이제 위안화하고도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원화하고 위안화 그리고 엔화하고 위안화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엔 위안 환율이 상당히 가파르죠. 그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위안화에 대비해서 우리보다 상당히 더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국 쪽으로 가는 관광객이 많아지거나 그런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데 자, 이런 것들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인이 도대체 뭐냐? 예,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뭐 아무래도 외인 매수세가 제일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고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 냈죠. 그러면서 정부의 간섭을 좀 저지시키는 그런 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달러가 좀 떨어지는 강세가 둔화되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월말 내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고 한국 신용평가 상향되는 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원엔 환율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보시죠. 자, 이것이 이제 외인 순매수가 절상폭 확대시킨 부분이고요. 수출 경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식이에요. 한국하고 일본 상대적 수출 강도를 보면은 일본 수출에 대비해서 우리 한국이 대단히 불리하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 차트상으로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오늘도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 기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네, 화장품주가 약세를 보이는 기사. 이것이 사실 지난 목요일장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오늘은 이게 더 크게 작용되면서 화장품주나 면세점주나 중국 관련 유코 관련주들이 크게 무너지게 만들고 있죠. 여행 관련주도 같이 덩달아서 떨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 엔저 효과 때문에 그 영향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방문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 방문객 수, 국내 들어오는 중국 방문객 수와 화장품 매출액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지금 소매 판매액은 약간 올라섰지만 방문객 수가 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까만 선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매출액도 나중에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하고요. 면세점 가격 같은 경우도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엔저 효과로 해서 더 비싸지는 효과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문객 증가율이나 또는 한국을 찾는 일본 방문객 수도 역신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차트에 자세히 나와 있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니가 부활하고 있죠. 소니가 부활하고 있고 원화 가치가 엔화보다 더 크게 오른 그런 측면. 도요타 같은 경우도 저 정도로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현재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벌어지고 있어요.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원엔 환율의 아주 안 좋은 효과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일본 방문객 중에
중국 방문객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데 이미 2013년도에 저점을 찍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늘어나는 추세죠. 한국도 물론 늘어나지만 일본이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한국은 일본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뚝뚝 떨어지죠. 네, 물론 일본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요번에 엊그제 CPI 동향 나온 거 잘 아실 겁니다. 일본 CPI 동향 나왔듯이 약간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일본 소비자 물가의 최근 흐름입니다. 이따 보시도록 하시겠고요. 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원엔 환율의 공포는 대단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사실 과거하고 다르게 한일 수출 경합도 같은 경우도 수치가 낮았지만은 점점 갈수록 수출 경합이 더 세지고 있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조선이나 자동차나 전자부품 쪽이 왜 이렇게 약한지, 디스플레이도 약하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단적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수출 경합도 측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4월 30날 그 얘기 나왔죠. 일본에서 추가 양적 완화 안 한다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나 조선이 화끈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자, 그러질 못했어요. 자, 이 부분은 뭔가 우리가 주도 쪽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리켜주고 있다. 네, 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추가 부양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자동차나 IT 섹터나 조선 쪽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오늘 근데 어떻습니까? 올라오는 게 상당히 약하죠. 네, 그런 부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본의 CPI는 올라왔죠. 2.2%.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이상 아니냐? 그렇지는 않죠. 소비세 인상폭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소비세 인상폭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한 2% 정도는 빼야 되고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예전보다는 좀 돌아서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될 겁니다. 자,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우리가 5월 17일이죠, 아마? 5월 15일이죠. 5월 15일 날 다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아무래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같은 카드가 다시 한번 나타날 개연성이 좀 있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원엔 환율이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IT나 자동차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 삼성증권 견해입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오늘 상황을 보셔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차라리 이쪽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순이익 성장률이 높은 쪽, 주로 내수 섹터죠. 이런 쪽들이 오늘도 강하지 않습니까? 은행증권, 건설, 기타 음식료 내수 쪽이 강하거든요. 약간은 우리가 비중을 이쪽에 더 치우치는 것이 5월 달에는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자,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이걸 맞출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현재 봤듯이 환율 변동성을 감안한 투자는 역시 해야 되겠고 2분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화 강세의 지속 가능성은 높다고 저는 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내수 섹터가 아니라 이제 중국 소비주 섹터에도 관련이 된 요코 관련주 같은 경우는 경계가 필요하다. 이거 원고를 미리 작성했는데 오늘 폭락을 해버렸네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야 되고 일본 금정위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 판도로 봐서는 수출주보다는 내수 섹터 이런 쪽들 순이익 성장률이 높은 섹터가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을 더 크게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견해를 피력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